예, 하루하루 글로벌 증시, 특별히 뉴욕 증시 움직임이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도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로 뉴욕 증시 분위기 읽어보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좀 풀렸다고 해서 조금 안도감을 가졌는데 또 어제는 장기 금리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좀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지금 설명의 출발은 금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내려가면서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우리가 놀고 있던 그 광복절 날 새벽에 주시장이 큰 포로 내리면서 다우지수가 800포인트가 무려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가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반등하더니요. 오늘은 다시 장기금리 10년물, 30년물이 뭐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0.8에서 한 0.5% 정도씩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10년물 금리가 오늘 1.549% 정도까지 좀 내려간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준비된 그래프는 30년물 금리인데요. 30년물도 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30년물은 2%가 내려가면서 이제 사상 최저 수준 얘기했었는데 그 위에선 2% 위에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한 구간을 이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겠고요. 이러다 보니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저께 일제히 반등했던 은행주들이 오늘 대부분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고요. 또 어제 다 반등했던 반도체 주식도 오늘 대부분 좀 하락했습니다. 금리와 지금 금은 약간의 또 상반된 시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리가 하락한 반면에 금값은 사흘 만에 또 많지는 않지만 반등했습니다. 어찌되었건 1,300달러 수준에서 올해 6월 초에 뭐 계속 있던 시장에 1,400달러를 단숨에 올라가고 한 3주 전부터 해서 1,500달러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있더라도 지금 1,500달러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값이 엄청 올라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전망도 쉽지 않은 와중에 금값이라든가 외환 환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쉽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금값은 살아있습니다. 1,500달러 살아있는데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한 방향성 투자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지만 쉽지 않은 거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금값이 올라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많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단나라의 안전한 국채 금리가 지금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좀 반증하면서 지금 금이라든가 일본 엔화라든가 뭐 이런 각자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고 있는 것 자체는 팩트다, 사실이다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하더라도 여러분 충분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금은 여러분들 금융자산에서 일정 수준 갖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오늘 대표적인 특징들은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입니다. 비욘드 미트는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고기 맛이 나는 뭐 고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조 고기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소위 채식 주제가 많은 건 아닌데요. 서양, 유럽 이런 데서 워낙 많으니까 그 시장을 노리고 생긴 지 한 수년 됐는데 상장은 올해 했습니다. 비욘드 미트라는 상장에서 올해 여하튼 IPO 최대 히트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식이 불과 얼마 전에 한 240불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240불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주가의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뭐 이익이 안 나는 거고 이익이 당장 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매출 대비 주가를 따집니다. 매출 대비 얼마만큼 주가를 형성한 시가총액이 나오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PER도 얘기하고 PBR도 얘기하지만 이런 주식은 우리나라에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PS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대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을 따지는 것인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S&P 500의 평균이 한 2.2배 정도 됩니다. PSR이요? 예,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뭐 엄청날 것 같지만 나스닥이 막 5배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코스닥 일부 테마주 보면 어이없는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계산해 보면 많이 있는데요. 이 비욘드 미트가 얼마를 갔었냐면 이게 130배, 140배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런데 이게 주가 많이 빠져서 지금 40배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40배, 50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JP모건에서 빠져도 너무 빠졌다.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이 한 188달러, 189달러 수준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면서 투자 의견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오늘 올렸고요. 오늘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주가는 6%까지 올려놨습니다. 네. 앞서 이제 최근에 시장은 금리에서 모든 게 기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논의와 또 설왕설래하는 거잖아요. 주가도 그걸 반영하고 올랐다 밀렸다 하는데 리세션이나 소실 R이라고 하죠. 리세션 경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소위 아래 공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것이 바로 리세션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징후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가 되겠고요. 기억하시겠지만 어저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리세션의 징후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세션을 가져온다고 보여지는 지표들이 지금 조작되고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자기 듣고 있다 얘기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일부 이제 민주당 쪽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제 그 약간 의외의 기사가 나왔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즈에서 이게 백악관에서 말이죠. 리세션에 대비해서 지금 소득세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비판적으로 쓴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뭐 특히 워싱턴 포스트를 엄청 비판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워싱턴 포스트는 제프 베조스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이제 항상 가짜 뉴스로 CNN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를 항상 같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멀쩡하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백악관도 이걸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각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바로 부인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준비한 적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은 워낙 이런 얘기하면 경제 전문가나 경제 방송 위주에서 뉴스 언론에서 하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상파 종합 방송 채널도 이게 완전히 붙었습니다. 이 판이야. 오늘 CBS 뉴스에서 그 한 얘기를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면 CBS 방송에서는 미국이 리세션 우려가 있다는 거는 완전히 지금 잘못돼 있다, 과장돼 있다는 얘기하면서 두세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있을 뿐이지 완전 얼어붙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S&P 500이 16%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고작 3% 떨어졌고 나스닥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 언저리까지 왔다는 거죠.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하나의 지표일 뿐이고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또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세션 판정표란 걸 또 발표했습니다. 과거 7번의 리세션을 최근 7번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6번 중에 뭐 5도 들었다는 얘기하는데 여기 7번을 얘기하면서 일드 커브, 즉 장단기 금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표를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와 똑같은 건 장단기 금리 하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밖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신규 일자리, ISM 제조업 지수, 기업 이익 등은 지금 좋다는 얘기죠. 과거랑 다르기 때문에 리세션에 대해서 약간 과장해서 이걸 직역한 걸 그대로 직역해드리면 근처에도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란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 예. 뉴욕 증시 특징주 좀 해석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비욘드 밋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목하시는 종목 국내 증시 연관 지을 기업은요? 네, 뭐 이 코너를 통해서 항상 좀 꾸준히 올라가는 쪽이나 좀 이슈가 되는 건데요. 미국 주식만 해도 늘 말씀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카지노 회사입니다. 그래서 윈 리조트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윈 리조트는 여러분들 라스베가스 가보신 분이나 특히 홍콩 통해서 마카오 가신 분은 대부분이 가본 회사입니다. 윈 리조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카지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미국도 좀 덜 가는 게 좀 있었고요. 최근 홍콩 사태 이후에는 이제 미국 내 카지노는 그나마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마카오 쪽에 있는 카지노는 지금 소위 객실 점유율이 또 자체가 떨어질 정도로 지금 약간 썰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최근에 반등했지만 약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 결국 추세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이 다 좋은 게 분명히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 많이 떨어지면 사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재미없었던 걸 보여드립니다. 파라다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카지노 업계에는 상식적으로 보시면 딱 두 군데 나라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중국 사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일본 사람인데요. 예. 일본 관광객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되겠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돈을 엄청 쓰는 사람들에 대한 자제 이런 규제가 좀 알게 모르게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뭐 영종도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는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실적 그 자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뉴욕앤서울 오늘도 뉴욕 증시 흐름과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